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. 숨죽여 울던 밤이 몇 번이었는지 이제는 셀 수도 없습니다. 하지만 더 이상은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 여러분께 고백하듯 제 비밀을 털어놓으려 합니다. 저는 올해 46, 이름은 박지연입니다. 결혼 7년 차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. 그날 남편의 마지막 문자는 저녁엔 칼국수 먹자,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. 평범했던 그 말이 영원한 작별 인사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 혼자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남편의 아버지, 즉 시아버지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께 부끄럽고 더러운 제 속을 모두 보여드릴게요. 혹시 이 고백이 마음에 남으신다면 용기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.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겉으론 참한 며느리라 불렸던 저지만 사실 저는 원래 욕망이 많은 여자였습니다. 사람들 앞에선 늘 단정하고 얌전했죠. 하지만 속에는 늘 뜨거운 불씨가 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.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형식이 되어갔고 저는 밤마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제 몸을 스스로 달래며 잠을 청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손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. 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습관처럼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죠. 손끝이 깊어지고 입술을 깨문 순간 문틈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. 고개를 돌려보니 시아버지가 거기 서 계셨습니다. 놀라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제 얼굴은 붉었고 숨결은 거칠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. 그날 이후였습니다. 시아버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평소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던 분인데 이제는 부엌을 지날 때마다 제 어깨를 살짝 스치고 설거지할 때면 허리를 잡는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습니다. 그 손끝의 떨림은 묘하게 저를 자극했고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다림이라는 모순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. 어느 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 밤이었습니다. 시아버지 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. 저는 양동이를 들고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거칠게 잡았습니다. 그 손끝은 너무나 뜨겁고 그의 숨결은 깊고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. 시아버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가족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. 욕망과 갈증, 오래 묻혀있던 갈망이 그 눈빛에 얽혀 저를 파고들었습니다. 애미야, 그날 밤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다 봤다.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. 피하려고 몸을 돌려보려 했지만 이미 제 다리는 힘이 풀려버렸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은 제 목선을 타고 내려와 가슴 위에 머물렀습니다. 그 뜨거운 손바닥이 원을 그릴 때마다 숨이 막힐 듯 올라왔다 내려갔습니다. 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. 하지만 이미 두 팔은 시아버지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. 시아버지의 숨결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. 그 뜨거운 기운에 저는 온몸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
아니라고, 안 된다고. 머릿속은 수없이 외치는데 제 입술 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은 가슴 위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. 그 손끝이 민감한 곳을 스칠 때마다 숨이 끊길 듯 목구멍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. 아버님, 안 돼요. 작게 내뱉은 제 목소리는 오히려 그분을 더 자극하는 듯 들렸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길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고 저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. 그 순간 시아버지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 넘기더니 목덜미를 살짝 깨물었습니다. 그 차가운 이빨 끝에 숨이 턱 막혀오고 온몸의 전류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. 제 몸은 이미 거부와 기대,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부르르 떨렸습니다. 시아버지는 낮게 숨을 토해냈습니다. 그래, 내가 이렇게 원하고 있잖니. 그 한마디에 제 다리는 힘이 쫙 풀려 시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. 이성은 무너졌습니다. 제 안에 숨어있던 욕망은 그 손끝에 자극받아 차올랐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이 허리를 감싸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.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제 심장에서 울려 나왔습니다. 시아버지의 입술이 목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올 때마다 저는 몸을 뒤틀며 숨을 삼켰습니다. 그 거친 입술, 단단한 손가락, 모든 것이 제 안쪽을 두드렸습니다. 아버님의 손은 잠옷단을 파고들어 젖은 살결 위를 서서히 훑었습니다. 그 촉감에 저는 소리를 꼭 삼켜야 했습니다. 하지만 숨이 막힐 듯한 쾌감은 점점 제 허리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끝은 민감한 곳을 누르고 비틀었습니다.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. 안 돼요, 제발. 저는 애써 머리를 흔들었지만 두 팔은 이미 그의 목을 더 깊게 감싸고 있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한 손으로 제 허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. 그 단단한 허벅지 위에 제 몸이 올라앉아 저는 숨을 고르며 허리를 움츠렸습니다. 시아버지의 입술이 다시 목선을 훑어 귀끝을 깨물었습니다. 그 낮은 웃음소리에 제 몸은 이성을 잃었습니다. 그래, 내 안에 얼마나 이 갈증이 깊은지 알아.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파고들어 저를 부드럽게 무너뜨렸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은 제 허벅지를 벌려 그의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.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물이 터졌습니다. 숨이 막히듯 쾌락이 올라오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. 저는 허리를 뒤로 젖힌 채 시아버지의 목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. 그는 낮고 거친 숨을 내쉬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. 이제 다 버려라. 그 말과 함께 제 몸은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. 그의 손끝, 낮은 신음, 거친 숨결, 모든 것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. 비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. 제 몸은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. 그 순간만큼은 짐승처럼 본능에 맡긴
하나의 여자였습니다. 그 밤이 지나고 저는 다시 빈 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. 하지만 머릿속엔 시아버지의 손길이, 그 숨결이 계속 맴돌았습니다. 다음 밤이 찾아오기를 저는 은밀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시아버지와의 첫 밤이 지나고 나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. 시아버지가 오늘 밤에도 문을 열고 들어올까? 그 손길을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저는 점점 그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.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의 손끝이 허리를 스치면 숨이 멎을 듯 심장이 뛰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어느새 저를 한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식탁에 앉아 반찬을 집을 때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. 그 차가운 손바닥이 닿는 순간 제 속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. 밤이 되면 시아버지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. 처음엔 문을 잠그려 했지만 제 손은 항상 끝내 그 문고리를 열어버렸습니다. 문이 열리면 그 순간만큼은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. 그저 한 여자, 본능에 이끌린 짐승 같은 여자. 시아버지의 손끝이 제 어깨를 타고 목선을 훑을 때 저는 두 눈을 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. 그는 제 등 뒤로 손을 넣어 단추를 풀었습니다. 옷이 벗겨지는 차가운 소리에 숨이 멎을 듯 했지만 몸은 더 깊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. 시아버지의 입술이 내 가슴을 천천히 물고 빨았습니다. 그 촉감에 저는 허리를 젖히며 몸을 떨었습니다. 안 돼요.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두 다리는 시아버지를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. 시아버지의 몸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. 그의 숨결이 귀를 간지럽히며 낮게 속삭였습니다. 그래,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. 그 한마디에 제 몸은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. 제 허벅지는 점점 더 스스로 벌어졌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이 허벅지를 훑고 민감한 곳을 강하게 눌렀습니다.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제 몸이 들썩였습니다. 비가 오던 밤도 바람이 불던 밤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침대 윗뿐 아니라 부엌 테이블, 좁은 화장실 안, 심지어 창고 안, 축축한 냄새마저 우릴 더 자극했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끝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저는 더 깊게 그 손길을 탐했습니다. 낮에는 며느리로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밤이 되면 짐승처럼 엉켜 숨이 터질 듯 몸을 나눴습니다. 사랑일까요? 아니면 욕망일까요? 제 마음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. 한 번은 시아버지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제 등을 돌렸습니다. 식탁 위에 몸을 기댄 채 뒤에서 들이치는 그의 몸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. 식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흔들렸습니다.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쾌락이 제 안을 덮쳤습니다. 시아버지는 낮은 숨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. 지연아, 이제는 너 없으면 못 산다. 그 한마디에
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. 그럼에도 몸은 더 깊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.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시아버지에게 잠식되었습니다. 아침이면 서로 모른 척 낯선 사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. 하지만 서로의 손끝이 스치면 저는 또다시 밤을 기다렸습니다. 그날들 속에서 저는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. 벗어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시아버지의 눈빛은 갈수록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 그 욕망에 스스로 갇혀갔습니다.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짐승이 되어갔습니다. 죄책감과 쾌락이 한데 얽혀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. 시아버지와의 첫 밤이 지나고 나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불을 끄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. 시아버지가 오늘 밤에도 문을 열고 들어올까? 그 손길을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달리 저는 점점 그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.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의 손끝이 허리를 스치면 숨이 멎을 듯 심장이 뛰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어느새 저를 한 여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식탁에 앉아 반찬을 집을 때 그의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. 그 차가운 손바닥이 닿는 순간 제 속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. 밤이 되면 시아버지는 조용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. 처음엔 문을 잠그려 했지만 제 손은 항상 끝내 그 문고리를 열어버렸습니다. 문이 열리면 그 순간만큼은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. 그저 한 여자, 본능에 이끌린 짐승 같은 여자. 시아버지의 손끝이 제 어깨를 타고 목선을 훑을 때 저는 두 눈을 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. 그는 제 등 뒤로 손을 넣어 단추를 풀었습니다. 옷이 벗겨지는 차가운 소리에 숨이 멎을 듯 했지만 몸은 더 깊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. 시아버지의 입술이 내 가슴을 천천히 물고 빨았습니다. 그 촉감에 저는 허리를 젖히며 몸을 떨었습니다. 안 돼요.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두 다리는 시아버지를 더 깊게 끌어안았습니다. 시아버지의 몸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. 그의 숨결이 귀를 간지럽히며 낮게 속삭였습니다. 그래,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? 그 한마디에 제 몸은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. 제 허벅지는 점점 더 스스로 벌어졌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이 허벅지를 훑고 민감한 곳을 강하게 눌렀습니다.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제 몸이 들썩였습니다. 비가 오던 밤도 바람이 불던 밤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침대 윗뿐 아니라 부엌 테이블, 좁은 화장실 안, 심지어 창고 안, 축축한 냄새마저 우릴 더 자극했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끝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저는 더 깊게 그 손길을 탐했습니다. 낮에는 며느리로 조용히 밥상을 차리고 밤이 되면 짐승처럼 엉켜 숨이 터질 듯 몸을 나눴습니다. 사랑일까요? 아니면 욕망일까요? 제 마음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. 한 번은 시아버지가 제 머리카락을
잡아당기며 제 등을 돌렸습니다. 식탁 위에 몸을 기댄 채 뒤에서 들이치는 그의 몸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. 식탁에 놓인 남편의 사진이 흔들렸습니다.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.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쾌락이 제 안을 덮쳤습니다. 시아버지는 낮은 숨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. 지연아, 이제는 너 없으면 못 산다. 그 한마디에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. 그럼에도 몸은 더 깊게 그를 받아들였습니다.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시아버지에게 잠식되었습니다. 아침이면 서로 모른 척 낯선 사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. 하지만 서로의 손끝이 스치면 저는 또다시 밤을 기다렸습니다. 그날들 속에서 저는 점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. 벗어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. 시아버지의 눈빛은 갈수록 더 날이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 그 욕망에 스스로 갇혀갔습니다. 그렇게 저는 매일 밤 짐승이 되어갔습니다. 죄책감과 쾌락이 한데 얽혀 더 이상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.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던 밤들이 쌓였습니다. 시아버지와 저는 매일 밤 서로를 탐하고 서로의 몸에서 외로움을 삼켰습니다. 낮에는 남편의 사진 앞에 밥을 올리고 차가운 공기를 삼켰습니다.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저를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. 시아버지의 손길은 갈수록 거칠어졌고 저는 그 손끝에 스스로를 맡겼습니다. 죄책감이 저를 조여왔지만 그 죄책감조차 쾌락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는 가끔 제 귓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지연아, 이제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. 너도 그렇지 않니?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. 그저 두 팔로 그의 등을 더 깊게 감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식탁 앞에 앉아 밥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. 작은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려 퍼지고 시아버지는 손을 떨었습니다. 지연아, 저를 부르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.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. 넌 누구냐?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에 제 숨은 멎었습니다. 시아버지가 저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.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조금씩 기억을 잃었습니다. 밤마다 저를 찾던 그 손길은 사라졌습니다. 욕망 어린 눈빛도 거칠던 손끝도 이제는 허공만 헤맸습니다. 저는 그를 부축하며 밥을 먹였습니다. 젖은 손수건으로 그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. 그의 눈은 텅 빈 채로 저를 스쳤습니다. 제 몸속에는 아직도 그 밤들이 살아있는데 그는 더 이상 그 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. 혼자 방에 누워 이불을 끌어안으면 그의 숨결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.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. 미안해. 나 너무 외로웠어.
너무 그리웠어. 하지만 그 말을 끝낼 때마다 몸속 어디선가 쾌락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. 시아버지를 돌보는 낮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인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는 저를 모릅니다. 그저 가끔 손을 더듬어 누군가를 찾을 뿐입니다. 나는 아직도 그의 손끝을 그리워합니다. 그의 숨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집을 떠나야 할까요? 아니면 이대로 그의 옆에 남아 있어야 할까요?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밤들이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. 저는 오늘도 밤이 오면 그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를 상상합니다. 여러분,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끝까지 제 막장 같은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알려주세요. 그 용기로 저는 또 다른 비밀의 밤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